출퇴근길에 차창 밖을 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가 보입니다. 아스팔트 위를 수만 대의 자동차가 달리고 그 위에 우리의 일상이 실려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이 도로 도대체 누가 깔았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테슬라도 아니고 엔비디아도 아니고 이름부터 아주 솔직한 회사입니다. 나스닥 티커가 로드. 미국 남부와 남동부, 이른바 선벨트 지역에서 도로를 깔고 고치고 그 도로의 재료가 되는 아스팔트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 컨스트럭션 파트너스. 본사는 엘라베마주 도던에 있고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같은 고속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죠. 겉모습만 보면 그냥 도로 공사 회사 하나 있구나 싶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020년 매출이 7억 8천만 달러도 안 되던 회사가 2024년에는 18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찍습니다. 4년 사이 매출이 2배를 훌쩍 넘어버린 거죠. 같은 기간 이익은 3년 만에 90% 넘게 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가리켜 성장주인데 내용물은 아스팔트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 매체 IBD는 이 회사의 통합 점수 99점, EPS 레이팅 94점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고 2025년 이익 성장은 70%, 2026년에도 27%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컨스트럭션 파트너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과서적인 수직 계열화 통합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돌을 캐고 아스팔트를 만들고 그걸로 도로를 깔고 나중에 다시 고친다. 먼저 자회사들을 통해 골재를 생산하는 채석장과 아스팔트 혼합 공장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고속도로와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이 재료를 가지고 실제 도로, 고속도로, 공항 활주로, 상업주거단지의 도로와 주차장을 시공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포장 유지 보수를 맡는 구조입니다. 즉, 원자재에서 시공까지 같이 사슬을 한 줄로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자재 가격 변동이 커도 어느 정도 마진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공사 수주를 따냈을 때 공급망 문제나 납기 리스크를 내부 통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기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주 정부인 카운티시 같은 곳에서 공공발주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예산과 함께 장기적인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성장 방식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입찰 열심히 해서 공사 많이 따내는 회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M&A 플레이어입니다. 상장 이후 지금까지 수십 건의 인수를 통해 몸집을 불려왔고 최근 몇 년은 특히 공격적입니다. 2024년 10월 컨스트럭션 파트너스는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론스타 파빙을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합니다. 금액은 현금 6억 5,400만 달러와 자사주 300만 주. 텍사스 중앙부의 고성장 시장에서 아스팔트 생산과 도로 포장을 동시에 하는 수직 계열 회사 하나를 통째로 사버린 셈입니다. 이 딜은 2024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됐고 회사는 로드맵 2027이라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가속화할 핵심 거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8월에는 텍사스 휴스턴 인근에서 아스팔트 제조와 도로 시공을 하던 더우드 그린 컨스트럭션과 GNS 아스팔트를 인수해 휴스턴 대도시권에 통합하고 아스팔트 공장과 철도를 연계해 골재 터미널까지 확보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불칸 머티리얼스로부터 휴스턴 일대에 아스팔트 공장 8곳과 관련 장비를 추가로 사들여 앞서 인수한 더우드 그린 체제 아래 편입시키죠. 이 과정에서 휴스턴 시장의 생산 능력과 점유율은 더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컨스트럭션 파트너스는 지역 강자를 통째로 사서 내 체인에 넣는 롤업 전략으로 선벨트 지역 인프라 시장을 차근차근 잠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개의 회사를 인수했고 2025년에도 추가 인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적도 이런 전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2024 회계연도 9월 기준으로 회사는 약 18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조정 에비타 마진은 12% 안팎으로 2023년보다 개선된 수준입니다. 프로젝트 수주 잔고는 약 19억 5천만 달러로
향후 매출로 인식될 일감을 두텁게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모든 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론스타 인수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 인수 회사들의 일반 관리비 증가, 그리고 2024년 11월에 체결한 텀론 B 때문에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정 에비타와 마진은 오히려 크게 개선돼 몸집은 커지고 영업 체력은 좋아졌는데 M&A 비용과 이자 비용이 일시적으로 실적을 눌렀다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시장도 이런 점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회사를 도로를 까는 성장주라며 높게 평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 랠리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합니다. 최근 리포트들에 따르면 분석가 컨센서스는 여전히 매수 의견이 우세하고,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를 110달러대 중반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2025년 들어서만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로드의 주가는 약 111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같은 화려한 키워드는 하나도 없지만 미국 남부의 고속도로, 물류센터 앞 도로, 새로 지어지는 주거단지의 진입로를 통해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조용하고도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컨스트럭션 파트너스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도로 위를 달리지만 도로를 사업으로 보는 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 회사는 인프라 투자, 선벨트 인구 증가, M&A를 통한 수직 계열화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움직이는 성장주입니다. 동시에 경기, 정부, 예산 및 원자재 가격 등의 높아진 부채와 이자 리스크라는 건설 업종 특유의 그림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이 특정 종목을 사라고 권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도로 뒤에 이런 숫자와 전략,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것, 그걸 한 번쯤 같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입체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산업인프라 기업들의 숨은 스토리를 함께 파헤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